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자극 등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극 등가는 우리가 DTT를 교육하든지 아니면 자극 통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극 등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변별의 능력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매칭과 변별, 이게 동일성과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것이 학습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어도 이제 모방을 해서 같게 낼 수 있느냐, 약간 등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방 능력,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거하고 또 같지가 않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됨을 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것이고, 학습과 발달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 등가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자극 등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핵심 개념을 현장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 등가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등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가, 자극 등가에서 등가입니다.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극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하나의 행동하는 거, 선행 사건이 있어서 행동하는 거, A와 B의 관계,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극들, 우리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 선행 사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자극이 다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등가성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이 자극과 자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지 다른지, 안 그러면은 이 유사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완전히 동일하게 같은 게 있고요. 일반화된 이제 우리가 유사성 같은 경우에 비슷한 거, 안 그러면 형태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자하고 음성이 같은 건지, 자, 글자 중에서 나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제가 나무라고 부를 때 이 나무하고의 교육을 시키면은 이후에 이거는 이제 같은 자극 등가성을 가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나무하고 또 그림하고 이렇게 글자 그림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이 등가성을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등가성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떠한 등가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어느 정도 교육을 했을 때, 다른 환경을 봤을 때도 이 자극과 이 자극은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생이 잘 알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언어 행동에서 네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음에 해드릴 건데요. 이 네이밍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걸 우리는 학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의 몇 가지의 우리가 등가를 알게 되면 굳이 가르치지 않았던 등가성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후에 나올 전이성, 이동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가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보면요. 자극 관계에 대한 반응을 강화했을 때 학습자가 훈련이나 강화가 없었던 다른 자극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칭성하고 그리고 전이성에 대해서 이동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교육은 뭐 ABA의 DTT 훈련은 거의 이런 형태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극 등가라고 했을 때 등가성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가에 대한 개념은 이 반사성, 대칭성, 이동성, 전이성이라고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그림을 주고 나서 이걸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시를 보여줘가지고 이게 뭐 자극 등가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크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이거는 반사성인지 대칭성인지 이동성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 답을 고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고요. 저희가 BCBA 시험 칠 때도 이 부분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반사성에 대한 활용, 그리고 나서 대칭성을 가리키고 이후에는 이동성까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후에 어느 행동을 할 때 이 이동성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일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것이 있고 이제 유사하게 동일한 거, 안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동일하게 된 거,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사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에코익 알고 계시죠? 에코 발음 같은 경우에도 1대1의 대응이다. 음성 대응이에요. 완전히 내가 R을 하면은 R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반사성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극 등가성에서 반사성은 뭘까요? 하나의 자극, 그게 실물이 되었든지 그림 카드가 되었든지, 실물이면은 실물, 그림 카드면 그림 카드, 음성이면은 음성,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강화 없이 이거 두 개는 그냥 동일하구나, 매칭이 되구나, 완전히 일치하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매칭, 이게 반사성에 의해서 동일하게 자극 등가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반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일반화된 동일성 대응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거, 이게 반사성이고, 뒤에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유사한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DTT를 할 때나 AB에서 초기에 연습을 할 때는 완전 동일한 반사성에 대한 등가성을 먼저 매칭 연습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대칭성으로 넘어갑니다. 대칭성도 완전히 이제 매칭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우리 포인팅이라고 하는 변별을 가리키기, 변별을 가지고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반사성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자극 등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동일한 거는 시각적으로 완전 동일하니까 알 수 있는데,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 과정을 걸러서 이거하고 이거는 현재 볼 때 완전한 실물이나 그림카드를 봤을 때 실물 대 실물은 아니지만은 이 그림카드는 이 실물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음성으로 말하는 거는 또 이거구나. 내가 과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과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구나. 그 말은 뭐예요? 과자라는 음성하고 이 그림카드 안 그럼 실물하고를 서로가 등가성이 있다라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샘플 자극과 비교 자극이 전도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는 B라면은, A는 B라면 B는 A라는 겁니다. 자, 완전 등가성은 없는데 내가 말한 것이 이거라면은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으로 봤을 때도 이게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A하고 B, A가 B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다른 이제 교육을 하지 않아도 B가 A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대칭성입니다. 그런데 일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방향이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은 여기 대칭성까지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극 등가성을 점점 발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후에 네이밍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관찰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도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이 자극 등가성의 원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가성의 원리를 알고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동성, 다른 곳에서는 전이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성에 대해서 제가 그냥 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쿠퍼 책에 있는 그 내용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동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가지고 왔고요. 두 가지 다른 자극입니다. 이게 A, 반사성 같은 경우에는 A 하나, B면 B, C면 C가 있는데요. 대칭성은 A하고 B 관계였죠. 때로는 B하고 C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A는 B고 B는 C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 공통점 뭐예요? B라는 겁니다.
근데 A하고 C라는 거는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교육을 한 적이.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A, B, 어차피 뭐 역방향이든 전방향이든 이걸 된 거는 있고 B하고 C도 있는데 A하고 C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B라는 부분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A하고 C라는 것도 같다는 걸 알게 되고 C하고 A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몇 가지를 연습을 하니까 연습을 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된다.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네이밍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여기까지만 가르쳤고 이런 능력군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특정한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나는 이걸 잘 알지 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도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동성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보여주는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인지 기입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정말로 이 자극 등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고양이는 우리가 실문이라고 하고 왼쪽에 페이퍼에 있는 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 카드,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카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캣이라고 말하는 거, 음성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랍니다. 이게 자극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직접 가르친다,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실물, 그림 카드, 음성이라고 일단 나눠보고요. 직접 가르침, 해석을 하면 직접 가르쳤을 때는 이 실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거예요. 아까 말했죠. A는 B를 가르치는데 B하고 A는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학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나온다는 게 발현됐다는 거예요. 발현됐다.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러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학습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반사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사성은 제가 각각의 요소에다가 뒀는데 이 실물하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요. 실물을 하고 이 실물하고 각각 똑같은 걸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등가가 된다는 걸 아는 거 이 자체입니다. 이건 하나의 반사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림 카드는 그림 카드끼리 완전 동일해야 돼요. 음성은 음성끼리 완전 동일해야 됩니다. 때로는 글자가 나온다면 글자는 글자끼리 이런 완전 동일성에, 그래서 일반화된 동일성이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할 때도 이런 일반화된 동일성에 대한 부분 능력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 반사성을 다 안다고는 하는데 반사성을 모른다기보다는 이 반사성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성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우리 ABA의 목표겠죠. 대칭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한 가지 A에서 B를 가르쳤는데 B하고 A는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학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A, B라고 한다면요. A가 이제 B 된다는 걸 가르쳤는데 역방향 B가 A 된다는 거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발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은 이것까지 발현이 돼서 자극 등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 그게 하나의 대칭성이에요. 여기에도 똑같아요. 여기 A라고 보고 B라고 보고 B, C 해야 됩니다. B가 C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C가 B라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발현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직접 가르치는 실선이 있을 때 직접 한 가지는 가르쳤는데 나머지도 가르치지 않은 훈련이나 연습이 되지 않았던 것이 발현되어 나오는 거, 이게 자극 등가의 개념에서 대칭성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동성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동성은 자, 이 관계를 가르쳤어요. A는 B. 자, 이게 A고 B라고 해볼게요. B하고 C도 가르쳤습니다. A하고 B, B하고 C. 그런데 자, 이 관계는 아무런 교육도 없었어요.
아무런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관계를 알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등가성, 이거하고 이거의 등가성은 이거하고 이거의 등가성일 거야. 그래서 캐치란 그림 카드를 보고 캐치라고 읽을 수 있는다든지 캐치라고 했을 때 그림 카드를 건네줄 수 있다든지 이러한 형태 가르치지 않은 또 다른 관계가 하나가 발현되어 나오는 것, 양쪽 관계에서 이걸 하나의 이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반사성, 대칭성, 이동성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그래프 전체도 한번 보시고 이걸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사성의 예, 대칭성의 예, 이동성의 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ABA에서 교육이 진행될 때는 이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 그걸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극 등가, 자극 등가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저거 쉬운데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 개념들을 조금은 내가 내재적으로 잘 알고 있고 교육하는 거하고 그냥 그래 이거 그림카드 교육해야지 실무 교육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개념을 알고 적용하는 거, 그냥 기술을 익혀가지고 이거 적용하는 거는 이후에 아이의 발달을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시험에 나올 때도 틀리지 않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